자, 그 다음에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가 얼마나 크냐면 야가 독수리인데 날개 길이가 3m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이 독수리입니다. 지금 이 날개를 쫙 펼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몸무게는 7kg에서 한 11kg, 어른이 되려면 한 6, 7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얘도 멸종위기 2급입니다. 얘는 1급은 아니고 2급이고 전 세계에 한 2만 마리 정도 있어요. IUCN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레드리스트라고 해서 멸종위기 되는 종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어요. 이 애들은 국가끼리 사고 팔고 못하게 돼 있어요. 국가끼리 움직일 때도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 되고 2만 마리 정도면 호랑이급입니다. 호랑이급. 전 세계에 호랑이가 한 2만 마리 있을 겁니다. 얘는 몽골에서 이렇게 삽니다. 대부분 몽골에서 번식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가 오래된 건 한 200년씩 된 이렇게 알을 낳아요. 독수리는 알을 한 개밖에 안 낳아요. 그래서 가보면 쟤네. 왜냐면 얘는 두 마리를 못 키워요. 2개를 놓으면 둘 다 실패해요. 왜냐면 먹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고 아까 몽골에 가보면 나무도 없어요. 근데 그 나무 없는데 그 둥지 만든다고 그 나무를 어디에서 다 좋았었고 어떤 데 보면 진짜 막 쓰레기 갖고 짓고 있어요. 요즘에는 둥지 지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 갖고 막 짓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알이 돼서 이제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새끼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독수리는 이렇게 되고 이게 어른, 이거는 청소년, 아가예요. 우리나라에 오는 애들은 전부 다 아가예요. 제가 2009년도에 뭐 이상한 새가 나타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독수리야. 이게 보니까 가죽이에요, 가죽. 근데 송아지예요, 송아지. 근데 2011년도에 보니까 이게 독수리인데 보세요. 머리가 없어. 이때 10마리 죽었어. 그 청둥오리 잡을 거라고 사카린 해가지고 청산가리 있죠. 청산가리 넣어가지고 콩에다 넣어갖고 했는데 이걸 누가 청둥오리가 먹고 죽었어. 근데 그걸 빨리 해소를 해가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놔두니까 이걸 독수리가 가서 다시 먹고 하면서 중독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10마리가 죽으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조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독수리 한 마리에 닭 한 마리예요. 한 번 먹을 때. 그러니까 제가 주다가 이게 뭐 도대체 좀 힘들겠는데 해가지고 제가 김해시 야생독수리 폐사 있다 이래갖고 뉴스도 나오고 이게 합법전 습기입니다. 이 생태가 아니고 이 독수리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온 거죠. 이러면서 먹이를 줬는데 먹이값이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독수리 200마리 먹이려면 한 마리당 1kg씩 줘야 돼요. 한 번 먹일 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다니면서 막 차 뒤에 비닐을 깔고 핏물 줄줄 흐르잖아요. 그거 받아갖고 먹이를 주게 된 게 2011년도부터 먹이를 이제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도 한 10년 넘었죠, 그죠? 10년 넘으면서 줬는데 한 4년 주고 나니까 이제 시청에서 돈 준다네. 그래가지고 겨울마다 4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냉동고기 사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은 편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숫자가. 2010년, 11년에 25마리밖에 안 왔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먹이를 줬거든요. 80마리, 120마리가 290년으로 거의 300마리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오고 2020년에 85마리, 134마리 이렇게. 왜 줄었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거 너가 관리를 잘 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먹이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울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면서 울산에서도 먹이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제에서도 주시고 통영에서도 주시고 우포에서도 주시고 하면서 그 해가 여기입니다. 19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이제 그쪽 분들도 우리도 독수리 밥 좀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뉘어서 하면서 숫자가 줄은 거예요. 이때는 뭐였냐면 울산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어. 먹이를 엄청나게 많이 줬어. 그러면서 우리 85마리밖에 안 오는 거야. 그래도 다들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이면 안 좋아요. 너무 많이 모이게 되면 그쪽에 만약에 병이 돌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그 안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 군데 분산되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고성에 사는 애들은 고성에 살고 김에 사는 애들은 김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독수리 조사도 우리가 제안을 해서 독수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보니까 1367개체, 최대 많이 왔을 때 1367개체. 아까 2000마리 중에서 우리 눈이 안 띄는 아들도 있을 건데 1300마리나 관찰이 된 거예요. 전국에 다 있어요. 이렇게 전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독수리 보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분, 독수리를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심포지움도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대학교에 곰보바타를 교수라는 독수리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하고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독수리 보존을 위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보면 잘 안 보이시겠는데 숫자 보이시죠? 이 날개에다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이 등에 이게 GPS입니다. 이렇게 GPS에서 독수리가 어디로 가는지 저거 하나 붙이는데요 250만원. 그래서 우리 체험할 때 보면 독수리 체험하잖아요. 체험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들 잡아 엄마가 엄마 우리 아채 갈까봐 옛날에 독수리가 아채 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 애는 죽은 것만 먹어. 절대로 사냥 안 해요. 그 예로 저기 동물원에 다 가고 10년 동안 지금 날개다 지나가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같이 나왔는데 동물농장에서 저는 나왔어요. 10년 동안 잘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절대로 사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못 해요. 독수리 발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발톱이 둥글어요. 우리가 보통 다른 거는 날카롭잖아요. 그죠? 독수리들이 아주 날카로운데 그거는 날카로운 아들은 사냥을 할 때 보통 새 목을 잡아요. 목을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둥거리겠죠. 그럼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경동맥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죽여요. 근데 독수리는 둥그래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걸 뜯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뼈 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 속에 자꾸만 발톱이 박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톱 끝이 동그래. 그래서 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독수리가 간 거예요. 아까 GPS 있죠? 10분에 하나씩 찍힙니다, 점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데 지금 진영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가 합포천 습지입니다. 여기 진영에 금병상하고 있죠, 뭐 주변에 산들이에요. 겨울이 되면 아들이 알아요, 진영 아들을. 독수리 날아다녀요, 이래요. 얘는 고성이라는 애예요, 이름이. 왜냐하면 고성에서 붙였거든. 이게 고성에서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몽골 갔다가 하포천으로 자꾸 오네. 고성으로 안 가고. 알고 봤더만 하포천에서 구조된 아이였어. 난 그게 억수 신기한 거예요, 지금. 와서는 안 가요, 다시. 맨 처음에 여기에서 아가 탈진이 돼가지고 쓰러진 애를 구해서 치료해서 동물병원에서 이제 여기로 보낸 거예요. 이제 다시 고성에서 날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는 고성에서 날아다니다가 다시 몽골 갔다가 와서는 하포천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게 있는가 봐요. 근데 GPS가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 마리 못 따라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몽골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쪽 몽골 가서 살죠. 여름 내도록 살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뺑글뺑글 돌아요. 왜 도는 줄 아세요? 평양이에요, 저쪽이. 평양 주변에 양계장이나 가축이 있으면 그 냄새를 맡고 그 주변에 먹이가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간첩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저희가 이 하포천 습지고요. 이쪽은 고성이고 해서 계속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분은 덴버 동물원에 계신
그 박사님인데 독수리만 거의 30년 연구하신 분.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성에서 지금 25년째 먹이를 주고 계십니다. 800마리 주려면 한 일주일에 2톤씩 줘야 돼요. 근데 저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다 갖다 줘. 그리고 제자들 보고, 야, 내가 좀 갖고 가면 안 되나? 뭐, 식당 같은데 이렇게 바지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식육점, 또, 고기 수출입하는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먹이를 공급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군에서 그쪽은 1,400만 원 준대. 먹이값. 근데 인건비는 하나도 안 받아요, 아직까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훈장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